30년 생선 장사하며 키운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생선 냄새 난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73이에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평생 생선 장사를 했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했는데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무거운 생선 박스 나르고 손님들 상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죠. 손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아팠고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서 집에 와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졌어요. 하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지금 46인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아들 교육에 전부 쏟아부었죠.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전부 생선 장사로 번 돈이었어요. 아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나갔는데 생선 팔아서 모으려면 몇 달씩 걸렸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아껴서 아들 뒷바라지했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 정말 기뻤거든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아들이 잘 됐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진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정도였고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이해했어요. 바쁘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년 전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제 손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생선 장사하다 보니 손이 거칠고 상처도 많았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옷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무리 씻고 새 옷을 입어도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더 멀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오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외로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이니까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혼자 지냈어요.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말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볼 수 있었어요. 손주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제 손주라니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보면서 손 좀 씻고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생선 냄새 날까봐 그런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집에서 씻고 왔는데도 손님 상대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평생 생선 장사하며 아들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냄새 난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죠. 1년 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생선 장사로 번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30평대인데 시세로 5억 정도 됐어요. 전세 놓고 제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2억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2억은 큰 돈이라 전세금 빼고 나면 제가 쓸 돈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아파트를 아예 아들한테 주기로요. 제가 늙어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어차피 죽으면 아들 거니까
지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고, 팔아서 돈 보태서 좋은 집 사라고 그렇게 말했죠. 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고마워하니까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이제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증여 절차를 밟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서류 쓰고 등기 이전하고 세금도 제가 다 냈어요. 증여세가 꽤 나왔는데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다 처리했죠. 아들은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30평 정도 되는데 아기 키우는데 딱 좋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만족했어요. 증여하고 나서 저는 계속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혹시 같이 살까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가 월세 사시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집 하나 알아보겠다고, 거기서 편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서울에 계속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아들이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지방이 공기도 좋고 살기 편하다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 거절했어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증여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손주 돌잔치가 있었어요. 아들이 초대해서 강남 집으로 갔는데 정말 좋은 집이더라고요. 제가 준 아파트 판 돈으로 산 거니까 뿌듯했어요. 돌잔치에는 며느리 친척들이 많이 왔었는데 다들 좋은 옷 입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갔는데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주한테 선물도 줬는데 돈 100만 원 넣은 봉투였어요.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죠. 며느리가 받으면서 고맙다고는 했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적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랑 같이 앉아서 제가 오늘 오신 거 고맙긴 한데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면 좋겠다고,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돼서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건데 왜 갑자기 오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오실 때마다 집에 냄새가 좀 난다고, 생선 냄새가 배어 있어서 손님 오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님이 나쁘신 건 아닌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냄새를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집안 생각해서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평생 생선 장사하며 키운 아들이 며느리랑 앉아서 제 냄새 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는데 참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손주는 어떻게 보냐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밖에서 만나자고, 카페나 식당에서 보면 된다고, 집은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요즘 세상의 냄새 관리는 기본이라고, 본인도 향수 뿌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어요. 알겠다고, 앞으론 안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밖에서만 만나자고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거운 생선 박스 나르고 손님들 상대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키웠는데 아들한테 냄새 난다고 거부당하다니 정말 억울했어요. 며칠 동안 생선 장사를 못 나갔어요. 시장 가서 생선 만지는 게 이제는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지, 이웃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에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주가 엄마 보고 싶어 한다고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왜 이러시냐고, 손주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자기가 집 말고 밖에서 만나자고 했잖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준 게 뭐가 있나, 평생 고생해서 키웠고 5억짜리 아파트까지 증여했는데 받은 건 냄새 난다는 말뿐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상황을 전부 설명했어요. 아들한테 아파트 증여한 것, 아들이 팔아서 강남에 집 산 것, 생선 냄새 난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것 전부 얘기했죠. 변호사가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자식한테 재산 줬다가 버림받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물어봤어요. 증여 취소할 수 있냐고, 아파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고 말했더니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가능하긴 한데 쉽지 않다고, 증여 취소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증명할 수 있다고,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아들이 냄새 얘기한 날 너무 충격받아서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녹음하려고 핸드폰 녹음 기능 켜놓고 다녔거든요. 며칠 전 아들이 전화했을 때 왜 손주 안 보러 오냐고, 밖에서 만나자고 했잖냐고, 집은 냄새 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한 게 전부 녹음돼 있었어요. 변호사가 녹음을 듣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라고, 증여 취소 소송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에 가서 다른 증거들도 모았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 중에 엄마 집 오실 때 미리 연락하라는 것, 냄새 관리 좀 해달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2주 후 소장을 제출했어요. 증여 취소 청구 소송이었죠.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서류 받았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쳤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생선 냄새 난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게 누구냐고, 평생 생선 장사하며 키워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라고,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녹음 파일 있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들이 며칠 동안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법정에 갔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내용 전부 법정에 제출됐는데 아들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판사가 녹음을 듣더니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어머니한테 정말 이렇게 말했냐고,
생선 냄새 난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변명했지만 판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고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아들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미 팔았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샀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아파트를 팔았으면 그 가치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5억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들이 당황하면서 5억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집을 팔면 자기들은 어디서 사냐고, 손주까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빌더라고요. 판사가 말했어요. 증여자에 대한 배은망덕 행위가 명백하니 증여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반환하라고 그렇게 판결했어요. 판결 후 아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빌었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자기가 예민해서 그랬다고, 손주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생선 냄새 난다고 했을 때는 왜 손주 생각 안 했냐고, 평생 생선 장사하며 키워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이미 늦었다고, 판결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계속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법원 나와서 변호사가 정말 잘하셨다고, 이런 아들한테는 가르쳐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판결 확정되고 한 달 후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5억을 제 계좌로 보냈는데 입금 확인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아들은 지금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전세로 들어갔다는데 강남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니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도 불만이 많다고, 친정 식구들한테 창피해서 잘 안 나간다고 들었어요. 손주 보고 싶긴 했지만 참았어요. 5억을 받고 나서 저는 생선 장사를 그만뒀어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힘든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원룸 하나 사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죠. 아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만나자고, 손주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재산 줬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평생 생선 냄새 맡으며 고생했는데 아들한테 냄새 난다고 거부당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살지만 후회 없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